자, 국내 뉴스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뭐랄까요? 이재명 앞에 굴복한 기재부. 홍남기가 꿇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네. 아 진짜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꾸라 이씨. 지잘났다고. 야, 정말. 이거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성격이 순해가지고 지금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직접적으로 강압적으로 행정에다가 외압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 우리 무서운 삼촌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보며 그러니까 봐가면서 개기는 거지. 솔직히. 아, 지금- 저런 사람도 싫어. 근데 그 인간들이 그래. 그리고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말 안 듣겠죠, 지들도. 그렇죠. 그렇지. 지지율만 믿고 하긴 안철수가 그랬으면은 뭐 그렇지. 아이, 하든 말든 가든 말든 알아서 말씀하세요. 항의 방문을 이렇게 오든 하겠지. 말든 왔어 안 선생? 전화 한잔 하고 가 이러지 누가 지금 신경을 써주겠냐고. 근데 굴복을 했던 이유는 뭐냐, 얘네들도 나름 똑박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사람 큰일 되겠구나. 나겠네. 이거 안 했다가는 자칫하면 우리 예산 편성권이 됐든 집행권 뭐 하나 뺏기겠네. 다 날라가겠네. 야, 이렇게. 일단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자라고 그렇죠. 굴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표 예산에 굴복한 기재부라고 쓰면서 기재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핵심 공약들, 이재명 후보가 요구했던 핵심 공약들이 전부 다 통과한 거죠. 요건 길더라도 어떠한 정책들이 조정이 됐는지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마다 충돌했던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지역화폐 증액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부담 등 그간 이 후보가 기재부와 날선 공방을 벌여왔던 정책들이 대부분 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초 6조 원 발행 규모였던 지역화폐는 30조 원으로 늘었고 5배. 지역화폐. 경기도의 별이 5개. 준공영제 네. 버스 부담도 결국 국비 30%에서 50%로 50%. 예. 이재명은 5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다며 그토록 반대하던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과 가상자산 과세마저 국회의 뜻대로 결정됐다. 네. 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후보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면 끝나는 거지.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벌써부터 2023년도 예산안이 막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돼. 네. 지역화폐를 이렇게 올려놓고 사실은 기재부에서 뭐 제대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재부가 자존심이 상했대. 아니, 쥐들은 공무원 철밥통이잖아. 상명하복이 당연한 거지. 물론 부당한 요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게 맞지만 국민 위해서, 서민 위해서, 국가 경제 위해서 하라는 거를 그러니까. 왜 네가 주인도 아닌데 쥐돈처럼. 지 돈처럼 쓰니 못 쓰니 개기냐고. 그래갖고 이제 지역화폐가 저는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지역화폐라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금액은 또 다릅니다. 이 금액은.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거는. 더하게 또 있어요. 국비로 이 정도 30조 정도의 이걸 풀어준다고 하면 아마 민생경제 회복에 엄청 큰 영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폄하하는 애들이, 효과 없다라고 써내는 애들이 가짜 뉴스를 겁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0%도 안 쓰였다, 40% 효과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40%가 아니라 140% 효과인 거를 사기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뭔 의미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100원을 주면요 90원을 거의 저축을 해버려요. 그래서 10원만 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일본은 10% 효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100원을 줬더니 140%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140원을 쓰지. 140원을 쓴 거야. 그러니까 100원은 일단 기본으로 쓰는데 좀 모지를 해. 25만 원 나와서 내가 야, 한우 한번 먹자고 갔는데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30만 원치 먹는다. 한 35만 원어치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 돈을 보태서 결제를 하면서 흐뭇한 거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어때? 야, 나 원래 35만 원 나가야 되는데 내 돈은 15만 원밖에 안 나갔지라고.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140% 효과를 냈어요. 근데 이거를 앞에 100은 떼버린 거야. 그러니까 100은 원래 쓸 돈인 거고 40%만 돈을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양아치들은. 어쨌든 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이제 15조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그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 포함을 하면 30조 원 규모로 네. 늘어난 거죠. 네. 어찌 됐거나 이만한 예산들이 진행이 되고 경제 효과가 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갖고 지역 화폐를 더 늘려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언론에서 말 안 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수평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즉 뭐냐, 지역 화폐 주면 거기서 거기끼리만 돈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밥집이랑 술집이랑 커피숍이랑 이렇게만 가는 거고, 서민들이 실제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뭐 상품을 구매하거나 시장을 보거나 이런 쪽에서는 안 쓰인다,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건 거짓말이다. 수직적인 쪽에서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야. 훨씬 낫죠. 이걸 마트에서 뭐 대형 마트에서 못 쓰게 막아놓으니까 재래시장을 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재래시장을 가버릇하게 되면서 맞아요. 잊었던 상권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마트 최저가라고 하더니 시장 오니까 더 싸네. 품질은 더 좋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거 지역화폐 그거 쓰라고 받았을 때 그거 가보니까 주변에 음식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난 몰랐어. 근데 한번 들어가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 먹어보고. 그러면서 아 이런 집도 있구나 하면서 그 전에 그렇게 아니었으면 저는 거기서 밥을 안 먹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집 한맛 동네 가격 싸고 새 거래처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마트 최저가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데 가갖고 야 여기가 제일 싸다라고 해서 그거는 착각이야. 일부 미끼 상품만 한두 개가 싼 거고, 전체적인 그 제품의 물가는 당연히 재래시장보다 쌀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각 효과를 통해 가지고 재래 상권을 다 빨아먹어 버렸던 이 수직적인 구조를 무너뜨려 가지고 수평적인 구조의 확산을 만들어야만 서민 경제가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백화점이나 이런 큰 데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돈을 다 쓸어갑니다. 뭐 큰 뭐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이거 생기면 사실 거기밖에 갈 데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돈 다 써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돈 다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방에 그게 뭐 뿌리느냐? 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국가 부채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쟤네들이 쓰는 프레임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다 카드 뉴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 김 PD가 죽을까봐 막을 수가 없네. 야, 비리는 우리나라가 억지로 40%를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100% 돼버리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면 우리 경제가 망한다. 이따위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국가 신용 등급하고 그거랑 이 국가 채무 대전 건전성 아무 상관이 뭔 없습니다. 상관이래요. 아이씨,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나라 취급을 못 받아야지. 당연하지. 예? 이것은 그 경제가 갖고 있는 이 뭐랄까요, 자발성, 선순환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수출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는 나라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보다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내부에서 국채를 끌어다닐 이유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외환채를 발행하면 물론 채무이긴 하지만 이자 한 푼도 안 줘도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 자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끌고 와서 뭘 해야 되냐면, 부동산에 몰려서 박혀 있는, 순환 안 되고 있는 이 뭐랄까,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의 버블 위험성을 꺼트리고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임대 지원, 그리고 가격의 하향 편준화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정부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정 확대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빚을 갖고 무슨 땅을 사고 무슨 건물을 짓고 뭐 다리를 놓고 하는데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이라든지 은행의 부실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고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주택들에 대한 토지 부분 가격을 국가가 수용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건물분만 가지고 지어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돈을 쓰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안에서의 재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기재부가 저렇게 개기면 안 되는 거거든. 나 이런 규정 나 처음 봤어. 이렇게 계기. 어디서 청지기가 대감마님보다 더한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있어. 윤석열이 처음이구나. 아니 들이받는 거는 윤석열이 이렇게 검사. 살아왔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애를 때려도 해초리 같은 걸로 때리지 고무호수로 때리면 어떡하냐고. 근데 고무호수로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작정하고 애 죽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것도 대학생을 그건 그렇게 거의 SM이야 이 정도 되면. 그 집안이 좀.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또 자랑스럽게 나 고무호수 맞고 큰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놈도 제정신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 하여튼 맞고 크면 술꾼 된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참 작가님도 술꾼이잖아요. 맞고 크셨어요? 뵌 적이 없어가지고 청소년기에는 넘어가시고요. 다른. 아.